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먼저 수급의 동향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기관만이 외국인은 지금 매도세가 강한데요. 자, 외국인의 매수 흐름을 먼저 읽어보자면은 원래 외국인이 그렇지는 않은데 이 코로나 관련을 해서 맞아요. 이 바이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재택근무주들도 오늘 매수세가 거기에 쏠려 있는 것도 되게 특징입니다. PHC, 현대바이오, 소프트센 등을 사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 이 건자재 강한 흐름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성신, 양회, 한일시멘트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뭔가 저점을 노리는 그렇죠. 듯한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운기계 가리지 않고 경기민감주들을 오늘 또 기관들은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모두 오늘 건자재 쪽에 대한 매수세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자재는 당연히 그 안에서는 시멘트가 오늘 가장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또 수급파이터 1라운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급파이터 1라운드 파이트! 자, 디어유와 카카오페이. 자, 카카오페이가 만난 건가요? 자, 일단은 그 밑에 일단 속보부터 보면요. 포스코가 일단은 지주사 전환 의결을 선택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채택했다는 의견도 전해드리겠고요. 자, 1라운드 라인업이 자 일단 나왔습니다. 디어유와 카카오페이입니다. 네, 일단 뭐 디어유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모두 이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신규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한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향후의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두 종목 모두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사실은 제가 디어유와 같이 뽑아온 기업이 웹젠이에요. 네, 웹젠인데 카카오페이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웹젠도 그렇고 디어유도 그렇고 현재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 그럼 끝난 것인가? 지금 위치에서 하반기 실적 혹은 내년 상반기를 노려보면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웹잼 게임주였는데 굉장히 큰 시세를 냈었는데 지금 가격이라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까? 당연히 그런 고민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지금 내려왔고 또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대 주주가 뭐 SM, 2대 주주가 JYP 결국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힘을 모아서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좀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정말 애매하면 애매하다는 위치에 있다는 이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두 종목 현재 위치에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웹젠과 디어유 1라운드 상대는 웹젠과 디어유로 다시 한번 수정이 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라운드 그럼 웹젠 디어유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디어유 기관의 선택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쪽도 이제 더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관심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웹젠은 오늘 제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게임주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나 더 짚어드리자면 이제는 게임주들 안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P2E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통용이 되는 그러한 게임주들이 이제 굉장히 좀 잘 올라갈 것 같은데 P2E가 뭐냐면 게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게임주들이 훨씬 더 지금은 이제 메리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임 속에서 얻어내는 아이템을 현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게임주들 위주로 한번 이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오늘 픽한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 주주가 SM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JYP 엔터고요. 결국 이제 디어유라고 하는 플랫폼은요. 대표적으로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즉 많은 플랫폼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지만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 디어유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 가수들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SM이라든지 JYP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따른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플랫폼의 힘이요.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이제는 대면 콘서트가 막 진행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오미크론이라든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이 훨씬 더 좋은 성과, 좋은 움직임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DOU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힘이 단순히 국내 아티스트들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국적의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의 주가 그리고 실적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도요. 해외 아티스트죠. 뭐 콜드플레이도 맞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연 것처럼 그렇죠. 그런 플랫폼이 이제 디어유 같은 플랫폼은 향후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어유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돼요? 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 위치 굉장히 좋아요. 좋고 오늘의 종가가 지금 8만 원권에서 지금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8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불확실성이 좀 야기되는 부분이 보호예수 물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물량 최근에 나왔던 것을 잘 소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보호예수 물량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다음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의 시세를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디오유 현재 위치에서 만약 재차 상승을 한다면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 원 가격대 넘어서 11만 원까지도 저는 바라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6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사실 이제 디오유도 그렇고 이제 많은 상장 기업들이 올해 2분기, 3분기에 좀 집중해서 신규 상장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뭐 2개월 혹은 길게는 4개월 정도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상장한 시초 가격 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상장한 날의 시초 가격보다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직은 트레이딩을 할 때는 아니다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상장한 종목들이 또 많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에 관해서도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디오유 살펴봤고요. 수급파이터 2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2라운드 라인업 누가 나올까요? 파이트! 삼양식품 대 LX 홀딩스가 나왔습니다.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LX 홀딩스가 나왔으니까 차라리 삼양 홀딩스 갖고 나오시죠. 그럴 거 그랬나요?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소리 없이 강했다라는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등락률이 많았었던 가운데서도 두 종목의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구나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큼 그렇군요. 좀 움직였던 두 종목분들인데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가는 종목이 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동안 완전히 소외받았던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리바운딩 되는 기업들 중에 왜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오는지 이유를 알고 그 이유가 적합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낮은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올라온 기업들 지금 위치에서 한번 체크들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이 되게 쏠쏠하거든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올라왔다가 오늘 또 김태성 팀장님처럼 이런 종목을 이제 꺼내 와서 또 뉴스플로우로 탄다면 또 추가 시세가 또 분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삼양식품과 LX홀딩스 만났습니다.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주시죠. 자, 외국인도 한 번 승리를 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지주회사냐 아니냐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저의 이제 선택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뭐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보통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주회사보다는 오히려 등락률을 노려봤을 때는 이렇게 단일 개별 삼양식품이 이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삼양식품을 좀 가지고 왔고요. 삼양식품은 많이들 아시죠?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굉장히 이제 큰 매출을 좀 이뤄낸 기업인데 일단 올해 들어오면 사실
예상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제품군들의 이제 흥행도가 좀 높았고 불닭볶음면 이후에 삼양식품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내놓은 지금 제품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뭐 전체적인 실적은 올라왔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의 실적은 내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양식품 최근에 제가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했냐면 회사채 발행을 좀 했어요. 네, 회사채 발행을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제가 이제 흐름을 봤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삼양식품이 가지고 있는 밀양 공장의 이제 설비 투자 그리고 그 외에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의 판로를 지금 개척하는데 그 돈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단 제조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공장 설비에 투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 혹은 소비가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발맞춰서 국내뿐이 아니고 지금 해외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삼양식품이 앞으로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삼양식품 제품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고 또 이제 판가 인상에 따른 내년 실적이 당연히 올해보다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채 발행으로 해서 이제 설비 투자와 해외 판로를 공략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상당히 호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삼양식품도 어떻게 소리 없이 잘 올라왔었는지 현재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볼게요. 최근에 등락률 보면 정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강한 시세가 지금 진짜 잘 붙어졌어요. 올라왔네요. 네. 뭐 일단 8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뭐 92,000원, 95,000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인데요. 일단 저는 이 종목 오늘 종가보다는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9만 원 이하 가격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온 상황이지만 급하게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게 되면 저는 장기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장 설비에 투자를 하고 해외 판로에 이 개척을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충분히 큰 기대를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12만 원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8만 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만 원이고요. 매수가가 중요합니다. 매수가 9만 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3라운드 가겠습니다. 김태성 팀장의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히림이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네.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건자재, 페인트 쪽에 정말 많은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페인트 관련주들을 좀 쫓아갈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했다가 쫓아가지 말고 어차피 페인트주가 가는 것 자체가 일단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건축 설계와 관련 있는 이 본업을 하는 히림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대선을 앞두고 이 부동산 관련 종목들은요 돌아가면서 빠르게 순환매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림이 어떻게 보면 또 정치 인물주로도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더 확실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히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큰 시세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지금 7,700원, 7,730원대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가에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0,000원 이상, 12,000원에 이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제가 6,000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 6,000원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12,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히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